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글날 연휴에 1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3만 3천 명, 추석 때보다 더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코로나19 방역의 초비상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도착 터미널에 마스크를 쓴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한글날 연휴를 제주에서 보내려는 여행객들입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막히다 보니까 국내 쪽으로 찾다가 제주도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SNS 사진 촬영지로 유명한 곳은 이미 관광객들 차지. 푸른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해안도로에는 추억을 남기는 관광객으로 가득합니다. 바닷가 보니까 일단은 뭐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람 많이 없는 지금 해안가로 많이 놀러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번 한글날 연휴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10만 명. 하루 평균 3만 3천여 명으로 추석 연휴 1일 방문객과 비교하면 2천여 명가량 많습니다. 항공편도 한글날인 내일 오전 제주행은 대부분 매진됐고 가격이 비싼 표만 일부 남았을 뿐입니다. 오전 비행기는 대부분 왜냐면 금요일 출발해야 일요일에 돌아오는 5인승으로 하니까. 제주도는 코로나19가 확산될까 초비상입니다. 수도권 등에서 집단 감염이 여전한 데다 추석 연휴에 30만 명이 다녀간 이후 2주간 바이러스 잠복기까지 겹치기 때문 특히 밀집을 우려한 관광객들이 유명 관광지보다는 해안이나 숲, 전통시장 등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는 이곳에 대한 방역 점검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공항 도착 승객 가운데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특별 방역 조치도 이어집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든지 이런 대부분이 제도가 11일까지는 현행대로 유지가 됩니다. 추석 연휴 30만에 이어 또 10만 명의 관광객을 맞는 제주도. 관광객 스스로도 밀접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하고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켜주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가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해외 입국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시키고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일본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제주에 들어온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오늘 오후 1시쯤 가족과 점심 식사를 위해 1시간 동안 격리 장소를 이탈했습니다. A씨는 안심밴드 착용 후 자가격리됐으며 제주도는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제주를 찾는 개별 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단체 관광객은 사실상 거의 발길이 끊기면서 관련 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각종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장기화에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운행을 못한 버스가 차고지를 가득 메운 도내 한 전세버스 업체. 지난 2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단체 관광객이 끊기자 반년 넘게 매출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일부 버스들은 자동차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 번호판까지 반납한 상황. 상반기에는 관광진흥기금 지원을 신청해 여태껏 버텨왔지만 더 이상은 방법이 없어 걱정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상대로 지원하는 새희망 자금을 받아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이 제한돼 신청조차 못한 겁니다. 5월, 2월 달서부터 8월 달이면 8월 달까지 해서 10월 달이면 10월 달에서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떠한 거를 내서 이런 걸 지원해 주셔야 하는데 작년 대비를 해서 해버리니까 저희는 지금 이번에도 소상공인 받는 걸 못 받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식당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코로나1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진 한 식당은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이 넘어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상반기에 관광진흥기금도 이미 지원받아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부터 받은 고용유지 지원금은 다음 달로 지원이 끝나 관광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휴폐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경비가 인건비뿐만 아니고 총 그 규모가 있다 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지금 문 닫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도내 중대형 관광업체는 2천여 곳. 코로나19 장기화로 줄도산 우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업체 규모별 세분화된 경영 지원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해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지난 8월과 9월 소득이 감소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심사를 통해 150만 원이 지원되며 지난 1차에서는 5,700여 명이 28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제주 4.3 당시 군법회의에 회부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용인 18명이 지난해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는데요. 법원이 일반 재판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용인들의 2차 재심 청구도 받아들였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4.3 당시인 1948년 11월 경찰에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93살의 김두왕 할아버지.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목포 형무소에서 1년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작년에야 4.3 단체 등의 도움으로 받아본 판결문에 명시된 김 할아버지의 죄명은 국방경비법 위반. 자신이 폭도를 지원했다는 근거 등 공소 사실이 날조됐다며 지난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70년 만에 재심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72년 동안 그 가슴에 품어있는 있었어요. 오늘은 반은 풀어졌어요. 군법회의가 아닌 일반 재판을 통해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 재판부는 김 할아버지뿐 아니라 군사재판에 회부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93살 김묘생 할머니 등 7명이 청구한 재심도 개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형인 명부와 제주 4.3 진상보고서 등을 살펴볼 때 당시 군사재판이 이뤄졌고 고문과 불법 구금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심 개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재심 결정을 받은 피고 가족에게 오늘부터라도 편한 마음이 되길 바란다며 최대한 빠르게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심 받으시는 분들이 전부 다 고령입니다. 저희도 70이 넘었고요. 자기들도 다 70이 넘었을 겁니다. 하루속히 이 재심이 빨리 끝나가지고 이 아무런 무고한 죄로 옥살이했던 분들이 빨리 풀려가지고 2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사망했거나 행불자거든요. 이분들이 일일이 그 재판을 청구한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법원은 조만간 공판 준비기를 열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쟁점 사항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재판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1차에 이어 이번 재심에서도 반세기 넘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길 4.3 수형인과 가족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4.3 수용인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일반 재판의 재심 개시 결정은 첫 사례여서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피해자들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통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됐던 현 제주공항 확충 심층 토론회가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에서 특위는 당초 12일과 13일로 예정됐던 심층 토론회를 자료 준비 등을 위해 19일과 20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제2공항 갈등을 마무리 짓기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 국토부의 3자 합의로 마련됐습니다. 국토부와 반대 단체 2명씩 참석해 이틀 동안 변공항 확충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제주 MBC는 오후 2시부터 4시간씩 진행될 이번 토론회를 TV와 SNS 채널로 생중계합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예규에 규정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대해 전략영향평가 단계의 절차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은 환경부가 자신들이 만든 예규를 모르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환경부는 피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협의회 구성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당초 오는 23일 제주도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는 20일 국회에서 강원도, 경상북도 등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23일로 일정은 같고 장소만 국회로 변경됐습니다. 제주도는 국감 일정 변경으로 오는 19일과 20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도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제주도 공무원이 최근 3년 동안 170명이 넘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범죄 연루로 징계를 받은 제주도 공무원은 1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20%로 가장 많았고 뺑소니 교통사고와 폭력행위 등의 순이었으며 성범죄 징계도 4명이나 됐습니다. 차고지 증명을 위반한 차량 소유주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지난 6월부터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임에도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 1, 2차 명령에 이어 과태료 부과 사전 통제에도 응하지 않은 538건 가운데 우편물 반송과 의견 제출 등을 제외한 94건에 대해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합니다. 1차 과태료 부과에도 차고지를 증명하지 않으면 2차 5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직이나 폐업 등 사유가 있을 경우 9개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과 여성농민회 제주도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식량 주권을 실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차량 70여 대로 서귀포 5일장을 출발해 제주도청까지 행진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식량 자급률을 법제화하고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제주시 삼도동의 한 건물 3층에서 간판을 설치하던 53살 유모 씨가 떨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건물 외벽에 줄을 설치해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12 긴급 신고 후 현장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제주가 전국에서 3번째로 오래 걸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제주경찰의 긴급 출동 도착 시간은 6분 1초로 강원도와 세종시에 이어 3번째로 길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출동 시간 6분 29초에 비해 20초 이상 단축됐지만 전국 평균 5분 5초보다는 50초 이상 더 걸렸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3자녀 이상 출산한 공무원에게 1호봉 특별 승급을 시키는 내용의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3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한 공무원에 대해 1호봉 특별 승급시키고 도내 대학 졸업자에 대한 추천 선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달 말 입법 예고가 끝나면 제주도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년 공립중등교사 163명을 선발합니다. 분야별로는 국어와 수학 등 21개 교과 교사가 120명, 보건과 사서 등 비교과 교사가 43명이며 이 가운데 13명은 장애인 구분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또 사립학교 8곳도 중등교사 19명을 선발하는데 1차 시험은 공립과 같이 시행합니다. 교육청은 이달 하순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다음 달부터 전형을 거쳐
내년 2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제주기점의 일부 국내 항공 노선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진해연은 오늘부터 제주와 군산 노선과 제주와 원주 노선에 매일 왕복 2편씩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제주항공도 오늘부터 제주와 군산 노선에 매일 왕복 2편씩 운항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되는 상황 속에 항공사들의 국내선 확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오는 15일 아침 7시부터 24시간 동안 평화로와 번영로 등 85개 노선 113개 지점에서 도로 교통량 조사를 벌입니다. 도로 교통량은 시간별, 차종별, 방향별로 조사해 도로 정비와 개설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교통량이 전년도보다 5% 정도 늘었고 평화로 관광대 입구가 5만 4천여 대로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 지역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절반이 수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권 의원이 환경부 등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제주 지역 농촌 폐비닐 9,833톤 가운데 49.3%인 4,852톤만 수거됐습니다. 이 같은 수거율은 전국 평균보다 12%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위 의원은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정부 부처와 제주도가 종합적인 영농 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